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은하님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요? 네. 지난 주말에는 운동을 했네요. 친구들과 같이. 오,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했다는 거 보니까는 필드를 나가셨구나. 공 치고 왔습니다. 네, 공을 치고 왔구나. 아, 그렇군요. 이제는 시원하고 그래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되게 네. 좋은 시기가 왔죠. 맞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쌀쌀해요. 네. 그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고 일단 그리고 이제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을 뜨신 물을 먼저 뜨신 찾게 물. 되는. 예. 저는 오랜만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조금 두 편을 때렸어요. 넷플 요즘 뭐 봄? 그거. 원래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TV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 편이 아닌데 너무 피곤해갖고 야 그냥 누워갖고 그냥 눈이나 보고 즐겁게 하자 봤는데 두 개 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거 보셨죠? 레슬러하고 그리고 리키시라는 일본 시리즈. 스모 관련 네. 드라마. 그거 재밌다고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재밌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약간 뭐랄까 그 스모 버전의 슬램덩크.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고 레슬러도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막 격투만 봤네요. 리키시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잘생긴 배우는 일도 안 나와. 스모인데. 한 명 정도 나오나? 그리고 진짜 다들 막 등치가 이따만한 사람들 막 살이 막 넘쳐나는 사람들 엉덩이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레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오하이오 밸리 레슬링이라는 그 우리가 아는 보통 레슬링 하면은 WWE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거니까 뭐 대충 네.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밖에서는 별로 배운 바 없는 이제 백인들이 정말 하는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쇼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선입견을 깼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레슬링을 하는 레슬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뭐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그렇죠. 훌륭하게 성공하고 싶다든지 있는데 결국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나의 존재감을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3류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그 드라마 같은 얘기를 약간 눈속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보여줘요. 이게 다 짜고 그래요?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짜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돌발 행동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흥분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관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즐기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유치 뽕짝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만들어내고 짜내고 서사를 부여하고 막 이러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반성을 했잖아요. 나도 팟캐스트를 롱테이크를 더 재밌게 그렇지, 해야 우리 한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훨씬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웃기게 올리는 땀나는 스토리를 하나 진짜? 갖고 왔습니다. 네. 뭐예요? 광클? 광클? 광클 이렇게 막 뭐 표 살려고 막 그 네. 미친 듯이 클릭하는 거? 네. 그 미칠광인가? 빛광이기도 하고 미칠광인가? 미칠광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며칠 전에 후배들이랑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오밤중에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저 국민 효녀 됐어요. 국민 효녀?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임영웅 서울 공연 티켓 성공했어요. 아 진짜? 그걸 성공했다고? 네. 우와, 그게 성공이 하는 사람도 있구나 주변에. 그랬더니 단톡방이 난리가 났지. 다들 막 축하가 쏟아지고 뭐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하나 있을 때까지 손 씻지 말고 와서 손을 잡아달라. 광클의 기를 전수를 받겠다. 그렇지. 근데 이번 임영웅 티켓 그 예매가 네네. 경쟁이 정말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메이저 신문사에서 기자가 사심이 가득한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 뭐랄까? 임영웅 티켓 차라리 추첨하라. 그치, 사심이 보인다고, 진짜. 그래서 나도 갑자기 이제 관심 생겨서 그 기사를 읽었더니 그 기자가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대기 순서가 38만이 넘었다는 거야. 정말? 대박이다. 근데 이번에 임영웅 콘서트가 예매 시작 1분 만에 370만 명이 몰렸대요. 그러니까 표를 산 내 후배는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예매를 성공한 거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다시 비결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근데 지훈님 이런 광클 예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막 너무 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뭐 광클한다 이런 경우, 아니면 오픈런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네, 뭐, 좋아하는 가수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공연을 꼭 봐야겠다 해서 광클하고 대기를 타고 막 이럴 정도로 열정을 퍼붓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예전에 미스터 트롯 막방 할 때 투표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 어떻게 나보고 임영웅한테 한 표 던지라고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게 이제 광클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대기를 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뭐 들어가는 돈도 얼마 안 들고 뭐 그렇긴 하지. 네. 100원 드나? 그래서 그거는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돈과 그 정도 시간 정도는 쓸 수가 있죠. 나름 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별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니까 나한테. 그렇군요. 네. 근데 나는 사실 광클을 좀 하지. 하는 거 알지 내가. 유광 전은하입니다. 유광 전은하님. 네. 최근에는 조성진, 임윤찬 콘서트에 좀 꽂혀서 너무 힘들어 이것도. 사실 거기에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임영웅 수준은 아닌데 네네. 뭐 임윤찬 얼마 전에 예매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한 20분 전에 접속을 했더니 대기 인원이 7,000명. 거기도 많구나. 그런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총 수용 인원수가 2,500명이거든요. 이미 끝난 거지. 그러네. 끝났네. 그래도 20분 기다려는 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광클 해보려고 비결을 이제 찾아서 헤매죠. 비결을 찾아요? 뭐 광클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 해보면 광클 비결 이런 것도 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가 비결이에요? 뭐 PC, 뭐 아이폰, 뭐 그다음에 그런 통신 환경 이런 걸 최상으로 설정을 해두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최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빵빵 터지는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유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더 좋고. 이렇게 우리가 와이파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알겠다. 저 마우스 같은 것도 무선 말고 유선 해야 될걸? 그렇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 파박.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성공하면 정말 그 성취감은 대단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성공하면 일단 내가 뭔가 사회가 인정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광클의 능력이 사회가 인정한 능력이다. 뭐 이런 거요? 운전면허 취득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게 들어요. 진짜로? 이것도 새로운데. 그리고 콘서트가 더 소중해져요. 예전 그렇겠지. 같으면 이제 저녁에 일 마치고 콘서트 가려고 그러면 와 예술의 전당 계단 너무 많은 것 같아. 피곤해. 광클한 표, 득템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빛의 속도로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그다음에 또 콘서트 갔을 때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이분도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겠거니. 그렇지.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뭐 임윤찬이건 뭐 임영웅이건 더 사랑스럽게 보이죠. 일본은 모르겠는데 뭐 운전면허 다는 거랑 비슷하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애정을 쏟는 만큼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광클을 해서 이 표를 사서 이 사람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쏟아진 나의 에너지와 노력과 뭐 애정과 이런 걸 다 합친다면은 그게 좀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실패했을 때는 그럼 더 슬프겠네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야? 광클을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해. 이게 일단 예매 시작 몇십 분 전부터 대기를 해야 해. 그렇게 해서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갔다. 몇천 명의 그 대기가 줄어드는 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다. 그래도 그 좌석을 고르고 결제 수단을 고르고 그걸 타닥타닥타닥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운이 나쁘면 중간에 튕겨나오기도 하고 그 표가 예매가 완료될 때까지 너무 긴장이 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실패를 했다. 그럼 내가 30-40분을 쓰고 심하게는 1시간을 쓰고 실패를 하면 자괴감이 몰려오죠. 내가 왜 이 시간을 낭비했나. 이 콘서트가 도대체 가야만 했던 것인가. 왜 옆에 누구는 성공했던데 나는 실패했나. 이런 비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 타격에 시달리죠, 며칠간. 지금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 미간이 저렇게 찌푸러지는 건 처음 봤다. 두 번째는 편집하면서 부금을 넣어야겠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자괴감까지 들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제 이 광클 얘기를 할까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정치학자 입장에서 투표 행태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이 되게 발달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뭐 하나만 옳다는 건 아닌데 1980년대 이때쯤부터 유행을 했던 게 이제 유권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Rational choice? 그렇지. 정치학은 항상 경제학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항상 과학적이고 싶어 하고 경제학처럼 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개인. 내서 따가지고 와갖고 이제 합리적인 선택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네.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가? 왜냐면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서 투표를 한 것에 대한 어떤 공식을 세우는데 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커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한 표를 던져갖고서는 그 한 표를 인해서 베네핏을 얻는다라는 게 되게 조그매요. 왜냐면은 내가 한 표를 던졌을 때 그 한 표가 아주 결정적이 되어서 이 사람의 당락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0이야. 그렇지. 내 한 표가 뭘 결정을 해. 모이면 결정하겠지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된 다음에 곱하기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 한 표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빵이나 마찬가지야. 거기다 마이너스 코스트를 하는 거죠. 투표장에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등등등이 다 코스트라고.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미. 마이너스 장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투표를 하냐? 거기에 플러스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의무? 그렇지. 시빅 듀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에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상쇄를 해서 투표를 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켓팅을 위한 광클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베네핏은 다만 굉장히 크겠죠. 내가 이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간다는 기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직접 본다는 것, 뭐 이런 베네핏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트, 즉 뭐 광클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다든지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D, 그러니까 책임감, 의무라고 한다면 시민은 아니지만 이제 팬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맞아. 내가 팬이기 때문에 여기서 광클을 해줘야지. 뭐 이런 거. 합하면은 이게 굉장히 커갖고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크다거나 이러면은 광클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면은 그만큼 코스트밖에 남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지금 결론은?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렇군요. 네. 아니 광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분석을 노광 김지윤 선생님께서 노광 김지윤은 일단은 이제 그런 광클을 통한 어떤 애착 관계에 맺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싯귀가 있잖아요. 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몇 년 전에 진짜 온갖 곳에 다 돌아다녔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막 붙여있고 막 이랬었는데. 광클할 때마다 그 싯귀를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광클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 광클할 수 있는 열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것도 존중해요. 네. 우리 주변에 이제 아주 대표적 팬덤, 세계적 팬덤, BTS 아미. 그렇지. 근데 요즘 중년의 아미들도 많잖아요. 중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X세대, 우리 세대들도 여러 가지 이제 팬덤에 참여를 하는데 클래식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뭐 이런 뮤지컬까지. 근데 이제 그 심리를 보면 애들은 다 커가고 말도 안 듣고 직장에서 뭐 지속적 성취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의 팬이 돼서 누군가에 빠지면 그게 이제 삶의 긴장감과 활력, 거기다 이제 광클까지 쫄깃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활력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친구분들이 트로트 팬들이 많이 생기셨죠. 아, 그러실 나이죠. 네. 미스터 트롯, 뭐 불타는 트롯,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 맞아요. 프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쫓아다니시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들, 팔순의 노년층 분들이
훨씬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콘서트를 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니죠. 콘서트를 가시죠. 다만 그래요? 다만 광크를 이제 딸과 며느리들이 해줄 뿐이지. 그렇군요. 자기가 애정하는 대상을 갖고 또 주변의 관객이랑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광크를 좀 가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하는 게 특히 아까도 이제 콘서트장에 가면은 이분도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왔겠지 하는 연대감을 느낀다고. 근데 그렇게 함께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게 그 감정을 되게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구를 이제 막 좋아해서 표를 사서 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혼자인 것보다 훨씬 낫다. 재수없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관 김지훈 선생님 계속 노관 김지훈의 이론에 따르면 네. 원래 인간은 늘 이제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그 나라는 존재는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어릴 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이제 안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대체로 원래 보통 그래요. 뭐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을 때 팬이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가끔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막 1시간, 2시간 막 대기 타면서 광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가끔은 자괴감 된다며 아까 실패하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는 주변에 똑같은 팬들이거든. 그리고 얼마나 예매가 빨리 다 소진이 됐나.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 이 스타한테 열광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순간 왠지 내가 하는 일도 굉장히 가치 있어지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갖고선 표를 얻어갖고 공연장에 가서 함께 보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점점 더 증폭이 되면서 함께 열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정말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함께 있을 때 더 과감해져요. 행동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느낄 때 연대감이 강해지면서 행동도 과감해지고, 물론 이제 콘서트장에서 함께 좋아하고 막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위나 집회 나가면 거기서 또 이제 또 과격해지고 그렇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궁금한 게 이건 광클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그런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도 그런지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공연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보니까 다 매진은 아니야. 그런데 도쿄돔 같은 공연장 수용 인원이 5만 명이래요. 내년 2월 공연인데 표가 100장 정도 남았더라고요. 다 팔린 거네. 그럼 거의 매진인 거고 이것도 거의 광클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관객층이나 어떤 수요층이 좀 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더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클이란 말을 썼지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가 하나가 굉장히 뜬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행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몰려가는 것도 많잖아요. 특히 뭐 코로나 때 굉장히 심했었고 뭐 최근에도 여전히 특히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햄버거 가게라든지 뭐 이런 거 오픈할 때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맞아. 보면은 뭐 광클조차 안 하는 저로서는 나중에 이따가 가면 되지 왜 저거를 1등으로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코로나 전후에 오픈런이 많았죠. 명품, 뭐 그림,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이런 비싼 것에 대한 오픈런은 좀 줄었는데 먹는 거, 사소한 즐거움에 대한 오픈런은 계속되고 요즘 오픈런으로 유명한 가게가 XX 베이글 가게. XS라고 얘기해도 다들 알지 않아요? 베이글. 런던의 베이글 유명한 곳은 아닌데 왜? 원래 베이글 하면은 뉴욕하고 몬트리올 여기가 양대 산맥입니다. 아, 몬트리올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몬트리올 유명해요. 네, 원래 이제 베이글이 유대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유대인이 유대인 굉장히 음식. 많이 살죠. 아마 이스라엘 밖에서는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뉴욕이. 그리고 몬트리올에도 되게 유명한 베이글 가게 한 2-3개 있어요. 그래서 줄 서서 먹어요, 거기도. 뉴욕 베이글은 조금 뭐랄까, 목 발라 먹어야 되는. 크림치즈나 이런 거 그렇죠. 쉬미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네. 발라 먹어야죠. 근데 몬트리올 베이글은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쫀득쫀득해서 그냥 먹어도
이제 맛있고 약간 달달한 맛이 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달라요. 두 종류가. 저는 몬트리올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말했던 것처럼 원래 런던이 베이글은 아닌데 마케팅이 승리인가? 마케팅 성공 사례죠. 완벽한. 런던 베이글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유태인 음식이란 베이글을 성공시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뭐 LA 순두부에서 도쿄에서 성공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LA에 있는 순두부집은 진짜 맛있긴 해. 그거 맞아.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거기 갔을 때 네. 거기가 이제 한국 주인들이 하고 있고 일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히스패닉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인 쪽 그쪽이신 것 같아. 가족이신 것 같아. 허들에 이제 이거 일 치우고 뭐 그릇 치우고 막 이러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있었는데 호세야! 와서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호세가 이거 네! 하고 와서 치우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네. 근데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주말판 봤더니 댄 말테슨이라는 미국 출신 사진작가가 런던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봤더니 런던에 제대로 된 베이글이 없더라. 그치. 뉴욕 베이글이라는 거는 약간 밋밋한 맛이지만은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이런. 아이, 몬트리올 더 쫄깃해. 근데 이런 찐 뉴욕 이스트엔드 맛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베이글 가게를 하나 차렸다. 라는 거 보면은 런던을 베이글의 원조로 보기는 참 어렵고 그 이름을 단 그 런던 베이글의 성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마케팅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못 먹어봤어. 새벽에 가서 줄 서고 대기표 받고 할 자신 없습니다. 별로 그럴 생각은 없어요. 네, 나중에 약간 죄송합니다만은 그 베이글 가게에는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질 때쯤 가면은 이제 한 번쯤 먹어볼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마케팅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광클절 들어봤어요? 광클절? 못 들어봤는데? 뭐지? 한 유통업체에서 이 광클절을 만든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서 세일해 줄 테니까 득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해요. 예전에 박세리 선수도 광고에 나왔었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광클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 편법이고 매크로 돌린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맞아요. 저도 꼭 돌리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요. 그거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불법이죠. 불법이 있는 게. 그래서 매크로를 돌려갖고서는 뭐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헝거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기간을 한정을 둬서 요 기간에만 득템할 수 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프리퀀시가 뭐 그런 건가? 굿즈 뭐 이렇게 주고 그런 거? 그렇죠. 굿즈의 개수가 제한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한 지역에서만 준다든지 그러니까 전부 일로 와라. 예전에 수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수프림. 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데. 그 빨간색 뭐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렇죠. 네. 여기가 어떤 희소성 마케팅, 그다음에 오픈런 마케팅의 시조세격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했던 방식이 드랍 마케팅이에요. 드랍 마케팅. 예. 드랍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제품을 런칭한다 뭐 이러지만은 수프림의 방식은 조금 독특했어요. 신제품을 굉장히 한정된 숫자로 내놓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스토어에서 이거를 판매 시작할 거야 라고 입소문을 타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 앞에 그 스토어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이 마케팅 방식, 한정판 마케팅 플러스 런칭의 날짜를 특정해서 알리는 이 드랍 마케팅 방식을 여러 군데서 다 두어서 모방하게 되었죠.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마케팅 방식으로만 수프림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이제 버질 아블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오프화이트라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고 나중에 루이비통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좀 요절을 했죠. 그 사람이 수프림을 너무 좋아해서 수프림은 나의 루이비통이야. 그 인식도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프림 이제 루이비통 굉장히 럭셔리 아이템이잖아요. 하지만 수프림은 스트리트 패션이긴 하지만 그 컬러감과 모든 제품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루이비통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수프림이 나중에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과 코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그 아이템들도 다 불티난 듯 팔려나갔죠.
내가 아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운동화 같은 걸 이제 남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걸 내놔요. 그 나이키 로고가 그러니까 수호씨가 이렇게 거꾸로 박힌 거야. 예, 그게 이제 또 한정판으로 팔리고 리셀 가격이 한 2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맞아요. 운동화 업계에서 이 드랍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나이키는 그 이후에도 티파니? 네, 티파니 컬러 아시죠? 네. 약간 그 무슨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지? 뭘 하여튼 티파니 하늘색. 네, 티파니 블루. 티파니 블루가 스우시로 붙는 특별판을 내기도 했고. 그건 여성들을 노린 건가? 뭐 여성도 그렇지만 운동화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정판들을 계속 내므로써 나이키도 이런 희소성 마케팅, 오픈런 마케팅에 족적을 남겼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베이글 얘기도 했지만 물건 자체 또는 베이글 자체보다 드랍핑에 줄 서서 득템을 한다. 이 액티비티. 어쩌면은 그런 거에 더 소비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열광하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하긴 그 햄버거 가게가 오픈을 할 때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이 햄버거를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어떤 타이틀 그리고 첫날 먹은 개장한 날 먹은 사람이다라는 타이틀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이제 줄 서 있으면서 함께 줄 서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감 맞아요.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재미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뭐 호기심도 많이 들고 노광 김지훈 선생과는 달리 저는 이제 길에 줄 선 걸 보면 일단 한번 같이 서보는. 진짜로? 가끔 그래. 그렇군요. 네. 절대 줄 안 섭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으면 어디 줄 서다가 오는 그런 거였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 후배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후배인데 명언을 하나 말하더라고. 뭐라고요? 요즘은 인생이 광클이래. 아, 인생이 광클? 어렸을 때는 BTS나 블랙핑크 표 사느라고 광클. 또 나이키 한정판 사느라고 광클.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학원 보내느라고 광클. 아, 맞아. 레벨 테스트 받는다고 그것도 뭐 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잘 나간 학원은. 이제 좀 애가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이가 되면은 또 인기 강사, 인강의 광클. 부모님 나이 드시면 트로트 공연하느라고 광클. 그래서 광클이 인생이라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나처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세대가 됐어. 근데 노광 김지훈 선생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광클 오픈런 안 하시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래도 만약 이 사람이 공연을 한다면 내가 광클 해본다 이런 가수 없나? 솔직히 말하면 가수는 없고 광클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번 정말 꼭 가서 보고는 싶다라는 그 하나는 있어요. 누구? 윈블던 테니스 센터코트 결승전을 한번 보고 싶긴 해. 남자 단식.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우리 다 테니스 하면서 배웠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나 은하님 어린 시절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 테니스 코트가 있던 시대거든요. 제가 좀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테니스를 이제 우연히 보고 그 외국 선수들 하는 거 당시에 뭐 보리스 베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스테판 에드베 진짜 옛날. 연식 나온다. 진짜 옛날. 스테피 그라프 뭐 이러고. 그만. 너무 멋있는 거야. 네. 특히 윈블던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한 잔디에다가 막 흰색으로 딱 유니폼들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내 꿈이 유럽에 가서 특히 영국에 가서 윈블던 테니스의 그 센터코트에서 하는 남자 단식 결승전을 한번 보고 싶다. 거기에 올드머니 룩을 갖춰 입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올드머니 룩을 갖춰 입고 딱 가서 앞에서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이뤄서 그 꿈을 내가 정말 얻고 싶은 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 같아요. 저는. 은하님은? 저는 뭐 저도 거의 광클 인생이 광클이라 너무 많네. 특별히 뭐 더 하고 싶은 광클 없어요? 이건 정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늘 짧은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삶을 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문창 공연이나 가보고 싶네요. 그거 실패했다며. 사실 좀 아쉬운 게 있긴 했어요. 저는
은하님처럼 열심히 막 광클까지 해서 보러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가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 거를. 이번에 보니까 베를린 필 공연이 네. 지금 조성진 맞아요. 네, 피아니스트와 협연을 하잖아요. 호가 하나도 없어 진짜. 이미 없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내가 지금 대기 타고 사는데. 네, 지금 제가 굳이 코멘트를 달진 않겠습니다. 근데 비엔나 필이 피아니스트 랑랑하고 또 협연을 해요. 그죠. 금표가 남았더라고. 지금은 맞아요. 다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랑랑도 굉장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래서 이민찬, 조성진 둘 다 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피아니스트인데 너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콘서트 허바오 네, 공연을 예매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클래식 관객층이 아주 두터운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 규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성진, 이민찬 이런 공연들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나면 클래식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랑랑이나 미하일 플라트네프도 그죠? 정말 세계적인 네. 그 피아니스트인데 표가 남더라고요. 네, 표가 막 다 빨리 팔리진 않았고 네, 안드라스 쉬프라든지 정말 좋은 공연이 좀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 다양하게 즐기는 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은하님이 막 네. 얼굴 변화가 저렇게 많이 생기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웃었다가 막 찡그렸다가 네. 막 본인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픈런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가을인데요. 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이제 지윤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좋은 공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광클은 시키지 마. 그건 못해. 광클 필요 없는 공연으로 우리 한번 나들이 해보아요. 네. 오늘 롱테이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